안녕하세요. 바이러스의 PCR 검사는 어떻게 하나에 관한 동영상 1편에서는 검사 시료에서 소량의 유전자를 추출하고 추출한 유전자를 PCR 증폭기에 넣고 검사하고자 하는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 맞춰 돌려서 타겟으로 정해진 유전자 조각을 수백억 개로 증폭하는 PCR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동영상 2편에서는 PCR 결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마지막 시각화 작업의 단계인데요. 만약 PCR 증폭에서 리얼타임 증폭기를 사용했다면 별도의 시각화 작업이 필요 없이 PCR 증폭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래프를 보고 음성이냐 양성이냐의 판단이 이미 끝났겠지만 리얼타임이 아닌 일반 PCR 증폭기를 사용했다면 PCR 증폭 결과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기영동이라는 마지막 작업을 더 거쳐야만 바이러스 감염이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기영동 작업은 좀 번거롭고 귀찮은 과정이기는 하지만 전기영동의 원리를 알고 나면 재미있기도 합니다. 먼저 전기영동에서 영동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보면 영은 한자로 헤엄칠 영이고 동은 움직일 동이니까 헤엄쳐서 이동한다는 뜻인 거죠. 유전자의 전기영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PCR 증폭을 통해서 대량으로 얻어진 DNA가 들어있는 용액에 직류전류를 가하면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DNA가 플러스 방향을 향해서 이동하는 현상을 이용해서 DNA의 크기에 따라서 분리하는 기술이 바로 전기영동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이러스의 감염이 양성인지 음성인지 검사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에서 왼쪽은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에 나타난 결과이고 오른쪽은 일반 PCR 증폭기로 증폭한 다음 전기영동한 결과입니다. 실시간 유전자 증폭, 즉 리얼타임 PCR의 경우 검사 시료에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면 PCR 증폭 횟수를 거듭할수록 선택된 바이러스 유전자 조각의 수가 엄청나게 불어나기 때문에 위로 향하는 그래프의 상승 곡선이 나타나게 되는데 리얼타임 PCR의 경우에는 CT 값이라는 게 있는데 이 CT 수치를 보면 바이러스 감염의 정도가 가벼운지 아니면 중증인지를 대충이라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리얼타임 PCR의 경우 검사 시료에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래프의 상승 곡선이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PCR 증폭 후 전기영동의 경우라면 나타나는 밴드의 유무에 따라서 양성과 음성을 결정짓는데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양성이라면 PCR을 통해서 수백억 개로 증폭된 유전자 조각이 뭉쳐있는 밴드가 나타나게 되고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는 음성이라면 밴드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전기영동의 경우 양성을 의미하는 밴드가 나타나더라도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서 증폭한 밴드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밴드의 위치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유전자의 전기영동에 관한 지식을 다루어야 하는데 짧은 시간의 동영상에서는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세미나의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그럼 앵무새 사육자 여러분께서 바이러스의 유전자 검사에 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 한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A 기관에서 바이러스의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같은 시료를 B라는 검사기관에 보내 검사를 했더니 B라는 기관에서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양성과 음성 중에서 어떤 결과를 믿어야 하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일한 검사 시료를 가지고 두 곳의 검사를 의뢰했을 때 한쪽에서는 양성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음성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많이 혼란스러우시겠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A와 B 두 곳의 검사 결과가 양성과 음성으로 다를 경우에는
일단 양성 쪽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는 귀신이 아니고 사람이 진행하는 이상 검사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양성 판정의 경우 작업 도중 실수로 검사 시료가 뒤바뀌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전자 PCR 검사의 특성상 검사 시료에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PCR 증폭기에서 대량으로 증폭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에 관해서는 PCR에 관한 보다 전문적인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이해하실 테지만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설명 시간이 충분한 세미나에서라면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아쉽습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난 경우, 물론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음성으로 나타나겠지만 작업 도중 검사 시료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나타난 증상으로 봤을 때 양성이라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만 검사 시료가 부적합했을 경우에는 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곳 검사기관에서의 결과가 양성과 음성으로 서로 다를 경우에는 어느 누구나를 막론하고 심정적으로는 음성 쪽을 더 기대하고 믿고 싶겠지만 일단 양성 쪽을 받아들이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는 실력과 장비 및 경험을 보유한 검사기관이라면 실력이 부족해서 검사 결과에 오류가 나타났다고는 보기 어렵고 작업 도중에 검사 시료가 바뀌었거나 혹시 검사 시료가 불충분해서 양성인데도 음성이라는 결과가 나왔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으로 앵무새의 바이러스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관해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기쁘겠습니다. 혹시 바이러스 검사에 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카톡 아이디 KOSLAB 코스랩으로 질문을 주시면 도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코스에서는 사육 조류의 질병에 관한 연구 목적으로 유전자 암수 검사와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지만 일반 사육자들의 바이러스 검사 의뢰는 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러스 검사는 어떻게 하나에 관한 동영상에 관심을 가지고 1편과 2편을 시청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